반갑습니다. 해탈가면입니다. 오늘은 사과 머목 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산에 부사를 심었습니다. 부사를 심으면서 사과에 대한 정보, 묘목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게 됐는데요. 그것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꼭 사과 머목 심으실 분은 꼭 보시고 가야 실수를 하지 않고 좋은 묘목을 정확하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과 묘목은요, 3월 말까지 늦어도 4월 초 이전까지 제식을 완료합니다. 사과 모목 활착률은 9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과 모목은 분다리, 녹화마대로 뿌리를 흙과 함께 감싸는 이 분다리 모목이 귀합니다. 하지만 분다리가 일반 모목보다 훨씬 활착률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모종 가게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뿌리가 이렇게 드러난 이런 형태의 사과 모목을 팝니다. 근데 녹화마대 분다리는 이렇게 분다리 한다는 건 이렇게 이제 녹화마대로 감싸는 거죠. 감싸고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흙에 딱 감싸져 있기 때문에 활착력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모목을 사서 구입해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모목이 있는지 문의를 한 다음에 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모목에는요, 크게 작은 묘와 이중 전문묘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가셔갖고 묘목상에 가서 작은 묘냐 이중 전문묘냐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거나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봐야 되고, 작은 묘냐 뭐냐 이중 전문묘는 뭐냐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작은 묘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이중 전문묘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면요. 작은 묘는 대목, 요게 대목입니다. 대목. 접을 붙이는 원래 있는 이 나무가 대목이요. 대목이 M9로 되어 있는 게 있고 M26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묘목상에 가면 반드시 작은 묘냐 이중 전문 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목이 M9냐 M26이냐 이걸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도 작은 묘가 비쌉니다. 이중 전문 묘가 작은 묘에 비해서 쌉니다. 그리고 작은 묘를 요즘은 작은 묘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중 전문모 파는 것은 상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분명히 모목상에 가면 이 작은 묘냐 M9냐 M26이냐를 알아봐야 됩니다. 대목이 여기에 대목이라고 그랬죠. M9로 되어 있느냐 M26으로 되어 있느냐는, 이게 이제 M9와 M26은 외성 대목입니다. 사과는 키가 작게 키우죠. 요즘 작게 키우는데 M9가 더 작습니다. M26보다. 그게 이제 M9가 아주 좀 더 작은 거고 M26은 좀 큰 사과나무가 됩니다. 접을 붙이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요 대목을 M9로 했냐 M26으로 했냐. 작은 묘는 그 다음에 희무지를 해서 합니다. 이 M9 M26을 희무지해서 이렇게 대목으로 키우는 거죠. 대목으로 키우고 고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사 대목이 되려 그러면 부사에서 우량종, 부사 중에 좋은 우량종을 눈을 접수를 해서 접을 딱 붙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부사가 열리게 됩니다. 키는 작고 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 접을 붙이면 이런 사과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무지를 하는데
또 희무지를 안 하고 파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희무지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물어보시면 더 좋겠지만 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부사 중에 우량종 부사를 딱 접수를 시켜 가지고 접목을 딱 하면 예, 부사 자금모 뭐목이 되는 거죠. 예. 가격은 만원 내외 뭐 이렇게 해놨는데 대충 이 내외가 됩니다. 근데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보면 자금모가 더 비쌉니다. 희무질 해갖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더 비싸게 됩니다. 이중 접목모는 이중 대목모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름 그대로 이중으로 접목을 한 겁니다. 이중으로 접목. 예. 이중으로 접목을 한 거예요. 여기가 접목이 하면 됐고 여기에 접목이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으면은 대목이 하나에서 접목 부위가 하나죠. 이중이 아니고 하나인데 이중 접목은 두 개입니다. 처음에 꽃사과 대목으로 만들면 실생이라 그러죠. 씨를 뿌려서 사과를 키웁니다. 그 위에다가 이 M9나 M26의 외성 대목을 접을 붙이는 거죠. 이거는 희무질을 했는데 이거는 접을 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이고 씨앗 사과에다가 접을 붙이고 그 위에 부사, 뭐 홍로, 뭐 이렇게 사과 품종을 갖다 접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붙이는 거죠. 이게 이중 접목입니다. 이해가 쉽죠? 이중 접목. 접목을 이중으로 했다 이거고 작은 면은 그냥 하나의 대목에다가 바로 품종을 붙이는 것을 작은 모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싸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그 이중 접목모를 해야 할 때는 좀 척박한 땅 이럴 때 사용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면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중 접목모인데 여기에 접목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접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접목 부위는 절대 묻히면 안 됩니다. 작은 묘도 그렇고 이중 접목모도 그렇고 맨 위에 있는 이 접목 부위는 땅에 묻히면 안 됩니다. 예, 작은 묘는 이 밑에 게 없죠. 요것만 있고 그러면 이게 묻히면 안 됩니다. 이거 묻히면 여기 부사가 있죠. 이게 이렇게 묻었다. 접목 부위를 묻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뿌리가 납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이게 이상한 그 아주 외성 대목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접목 부위를 묻으면 안 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걸 놓고 이제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이중 접목모만 해당되는 건데 밑에 접목 부위에 비닐을 그대로 두거나 철사나 케이블 타이로 묶는 지점이 온데 왜 이걸 묶냐 하면 밑에 이 뿌리를 태화시키려고 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묻으면 여기가 접목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묶거든요. 묻으면 여기서 뿌리가 납니다. 이 외성 대목에서 뿌리가 나서 사과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화를 시켜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태화를 안 시키면 오히려 너무 수세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묶어서 태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 비닐 그대로 두거나 비닐 아니면 철사로 묶어서 태화를 시키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외성 대목을 보면요. 대략 M9와 M26을 말씀을 드렸는데 외성 대목에는 B9도 있고 MM102도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예. 이거 외에도 뭐 P2 이런 것도 있고 뭐 있는데 키가 요렇게 되는 거죠. 나무 크기가 M9보다 M26이 크고 MM102가 더 크다 이거죠. B2가 더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9와 N26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M9는 토양 적응성이 비옥토에 적합합니다. 땅이 좋은데 적합하고 26은 척박지에도 잘 자랍니다. 예. 내한성은 26보다 약하고 동해 피해 우리가 있습니다. 얕게 묻고 이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한성이 강합니다. 역병에 강하나 명충에는 약하다. 예, 역병에는 M9가 강한데 충에는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6은 역병에도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강하죠. 크고 깊고 강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과실 특성은 조기결실 과실이 균일하고, 예, 균일한 게 M9 상품이 더 좋다 그래요. M9가. 그러니까 M26보다 과실이 균일한 거죠. 수형 잡기도 작으니까 쉽고, 예, 그 다음에 대과 생산에도 유리하고 사과 품질도 더 좋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M26이냐 M9냐, 작은 묘냐 이중 전목 묘냐를 잘 구분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묘목의 뿌리는 건조되기 쉽기 때문에 묘목의 뿌리에 건조되지 않도록 비닐로 감싸두거나 젖은 가마니 등으로 뿌리에 덮어서 순서대로 심습니다. 예, 비닐 벗겨 가지고 햇빛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예, 제식 전에 사과나무를 물에 담가 두었다 심기도 합니다. 예, 물에 담가서 놔뒀다가 꺼내서 바로 심을 수도 있습니다. 묘목을 바로 심지 못하고 연기할 때에는 저장고나 서늘한 곳에 둡니다. 예, 서늘한 곳에 당연히 둬야 되겠죠. 햇빛에 두면 안 되고. 그러면 좀 오래 놔두고 심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 살균 소독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살균 소독할 때는 물 20리터에 소화제 30이나 50g 희석하고 2-30분 동안 담가두었다 심습니다. 요거는 농약방에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뿌리가 너무 길면 적당하게 자르고, 막 지저분하게 그러면 적당하게 자르고, 복잡하게 엉켜 있으면 적당하게 사방으로 펴줍니다. 펴줘서 골고루 뿌리가 나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대목인 경우 상단의 접목 부위로부터 10에서 20cm 내외의 하단까지 흙을 덮어 심습니다. 여기가 상단 접목 부위죠. 여기에서 10cm가 떨어지건 20cm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총 20cm라 그러면 10cm 같으면 요 반, 요거는 덮이면 안 되고 이 밑에까지 흙을 채우는 겁니다. 이 밑에 접목 부위는 당연히 이제 묻어야 되죠. 심고 나서 수세가 너무 강하면 땅을 약간 파고 당근을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10cm까지 심었어요. 그런데 수세가 너무 강하다. 예, 막 사과나무 도장지가 막 심하게 나오고 이러면 요 뿌리를 조금 여기를 파면 여기 뿌리가 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나와 있으면 이 뿌리를 잘라주면 수세가 좀 약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너무 10cm, 20cm 이거는 뭐냐? 왜 이렇게 하냐면 너무 깊게 묻으면 뿌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키가 큰 사과나무가 됩니다. 너무 얕게 묻으면 뿌리가 적게 나와서 키가 작은 사과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키우려면 많이 묻고 작게 키우려면 요걸 20cm나 이렇게 띄워서 더 띄워도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10cm 남기면 나무가 크고 20cm 남기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식의 깊이는 토질과도 상관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비옥한 땅에는 좀 얕게 묻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이 기름질수록 얕게 묻어야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중 대목일 경우 상단의 접목 테이프는 반드시 제거하고 상단의 접목 여기에 비닐 접목할 때 썼던 접목 테이프는 반드시 제거합니다. 하단 테이프는 그냥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태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그런데 요 부분을 보면 그런데 하단 접목 테이프를 그대로 두어도 그 아래 뿌리가 태화될 가능성은 30%밖에 안 됩니다. 철사나 케이블 타이로 묶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묶는다고 해도 비닐 그대로 놔둔다 해도 이게 완전히 태화될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과나무 심을 때 물을 많이 줍니다. 그래야 뿌리 사이에 흙이 메워집니다. 심은 뒤에도 물을 흠뻑 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과나무 1년차는 원지, 척지 모두 그냥 둡니다. 이 가지 자를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둡니다. 단 나리타식 사과나무는 쭉 일자로 쭉 크는 사과나무죠. 이렇게 가지를 안 뻗고 그런 수형이나 특수한 수형은 이렇게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자를 건 잘라야 되겠죠. 그거는 수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2년차 가지가 오르면 추를 달거나 끈으로 묶어서 아래 원지와 묶어 수평
수영을 만든다. 이 말은 이렇게 가지가 이제 자꾸 커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이것을 여기서 묶어서 내려야 되겠죠. 약간 팽팽하게 수평이 되게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 놓는다는 거죠. 수영이 잡히게, 팽팽하게 수영이 잡히게, 그 말입니다. 척지가 원지의 3분의 2 이상으로 크다면 잘라낸다. 이렇게 키우다가 이 척지가 이거 원지보다 원지의 3분의 2 이상으로 자꾸 도장이 돼갖고 커진다 그러면 자른다는 겁니다. 예. 수영을 뭐 여기서 막 2중 3중 이렇게 키울 수영이 아니면 당연히 그 큰 거는 잘라야 되겠죠.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배 설명할 때도 하긴 했는데 물 나오는 토양 제식 방법입니다. 예. 깊이 1m 1m 이렇게 파고 배수 파이프 묶고 자갈 채우고 흙하고 유기물하고 심는 거죠. 예. 그리고 요거는 물은 막 나오지 않지만 진흙 찬흙과 같은 이런 물이 고일 수 있는 토질이라면 여기다가 밑에는 거친 퇴비를 넣고 석회, 인산, 혼합, 뭐 흙 이런 걸 넣고 위에 완숙 퇴비 흙을 넣은 다음에 심는다, 이런 이야기죠. 예. 요거는 제가 배 묘목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 사과나무 심은 후에는 반드시 지주대에 묶어줍니다.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서 봉을 세워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면, 안 묶어서 바람에 흔들리면 뿌리 활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 심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집이나 뭐 볏집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덮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식 거리를 보는 건데요. 그 300평에 몇 주를 심어야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밀식 재배는 4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300평에 125주 정도가 들어가고요. 요 4m는 요렇게 이제 사과나무를 이 줄을 세워서 심겠죠. 요게 2m고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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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줄과 줄 사이가 4m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리 다니고 기계가 다니면서 약도 치고 거름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반밀식 재배 해갖고 4m, 4m는 이걸 4m 중간에 하나 얹고 4m, 4m 키우는 거죠. 큰 나무를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62주가 들어갑니다. 계산한 방식은 평수 계산, 밀식 평수 계산은 어쩌냐면 평이 들어갑니다. 몇 평에다가 제식 거리를 얼마나 할 거냐. 요건 4 곱하기 2 했으면 4 곱하기 2에서 8이 되겠죠. 8. 그러면 이 한 평 이렇게 하면 300 나누기 8 나누기 1은 123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평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부사는 수확은 보통 10월 중순 하순 이렇게 하고요. 중량은 300에서 400g, 당도는 15블릭스. 우리나라 대표 품질이고 장성이 좋습니다. 과육은 황백색이고 과즙이 많습니다. 홍로는 수확이 9월 중순 추석에 많이 나오죠. 당도 15블릭스. 중량은 300에서 요거는 부사보다 조금 작죠. 300 정도 될 겁니다. 제 데이터가 여기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육은 백색으로 유질이 치밀하다. 과즙과 향기가 많다. 색상이 좋고 지장성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과 묘목 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한번 이걸 들어보시고, 그리고 묘목을 구입할 때 작은 묘냐, 이중 전면 묘냐, M9 대목이 M9냐, M26이냐 이런 거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